자기 회복력.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걸까? 두려움이 가져온 기회. 멋진 삶을 위해 스스로 꾸민 자신의 모습에 갇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퍼포먼스 덫에 빠져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보이고 성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던 그 시절. 나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외부의 시선으로만 평가하자면 나 자신에게 꽤나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았고 친구도 많았고 옷장에는 세련된 옷이 가득 차 있었다. 좋은 보수를 받으며 유명 대기업에 입사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며 쭉쭉 승승장구했다. 공황 발작. 갑자기 과호흡이 터져 나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끔찍한 증상에 일반적인 불안장애가 더해졌다. 심리학자이자 치료사가 된 지금도 현명함을 뿜어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고통도 인생의 일부랍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은 여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인격이 발전했다고 느낀다. 이유는 그 당시 내가 겪었던 시련과 나를 지배하던 불안과 공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나를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이어주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퍼포먼스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내 마음에 불안을 흘려넣은 공황 발작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랬듯 난 지금까지도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공황 발작을 다스리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실존적인 감정을 통해 진정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온전히 내 인생이라고 느끼는 나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사건으로 나는 타고난 성격을 바꾸고 사고와 행동을 거꾸로 뒤집어 처음부터 재정비하고 그 길에서 타인과 동행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두려움은 내 개인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내 평생의 직업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난 날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벅찬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한때 내가 그랬듯 막막한 장벽에 부딪히고 고통스러운 압박에 짓눌린 사람들이 그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용기를 가지고 겸허히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제 길을 걷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연기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의 진심에 약간의 유머와 미소를 더하는 깊이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나는 두려움을 수호천사라고 부른다. 두려움과 마주한다는 것이 설령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라는 선물. 위기란 불확실한 것이다. 더는 옛 방식이 먹히지 않고 아직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 나에게 있어 변화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치료사는 위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내담자와 상담을 거듭하며 변화의 과정에 동반하고 곁에서 내담자가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만약 치료사가 당장 특효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심지어 치료사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불편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당신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크게 당황하고 실망할 것이다. 심리치료사로서 난 무엇보다 사람들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그 과정을 생생히 느끼라고 조언한다. 두려움, 공포,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괴로워도 묵묵히 견디며 걷다 보면 언젠가 다시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심리치료사로서 지금까지 동반했던 여러 치료 과정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오직 믿음만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구태여 해결책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위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등장한 변화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에 대한 보상도 따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성장한 우리의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충만해질 것이다. 자기회복력 6단계 프로그램 1단계 그라운딩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의 안정 찾기. 나는 누구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진정한 접촉을 감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가 안정감과 제대로 뿌리내린 기분을 느끼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다룬다. 그라운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한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을 위한 공감을 자각하되 그 과정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연민은 공감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에게 전혀 접촉하지 못한다. 반면 자기 공감의 경우 여러분은 자신에게 접촉되어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뭔가 괜찮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자각한다. 자기 공감인 상태인 여러분은 고통이란 심오하면서 인간적인 것임과 동시에 이 고통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자기 공감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케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희생양에서 다시 여러분 인생의 창조자가 된다. 일상을 위한 핵심 그라운딩 연습 1.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의식적인 접촉을 시도하라. 2. 신체를 돌보고 강화하라. 3. 일상에서 안정감을 선사할 루틴을 정하라. 2단계 디톡싱. 가짜 나를 흘려보내고 진짜 나와 접촉하기. 더는 누구도 될 필요가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3단계 러빙. 습관이 아닌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4단계 본딩.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심 잡기. 당신에게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5단계 바운딩. 나만의 적정거리 찾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단계 그로잉. 진짜 나로 도약하기.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서로 사랑하며 보내거라. 고통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도 가져라. 웃고 울고 노래하고 그리고 소리 질러라. 크게 그리고 더 크게. 기뻐하고 화내고 용기 내고 두려워하라.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라. 용서하기를 절대 멈추지 마라. 알아차리기를 절대 멈추지 마라. 너희 자신을 믿어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세상을 너희의 세상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어라. 같은 것은 귀히 여기고 다름을 존중하라. 여기로 갔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라. 마음을 꼭 붙잡아라. 그런 다음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꿈꿔라.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